사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술을 정말 한 방울도 먹지 않아도 내 간이 이미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지방간 fatty liver 중에서도 non-alcoholic fatty liver,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나누는 기준은 알코올 섭취량이에요. 여성은 하루에 20g 소주 2잔, 남성은 하루에 40g 소주 4잔. 일주일 기준으로는 여성 소주 2병, 남성 소주 3병. 이게 바로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나 그 이상을 드시면 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그 기준 이하를 드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어요. 사실 그리고 내가 가끔씩 술자리를 즐기는 편이다, 이 정도만 돼도 뭐 꼭 일주일에 소주 3병, 2병 이렇게 채우지 않아도 이미 한 번 드실 때 소주 1병 드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번 매일 드시거나 이런 기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술을 좀 드신다, 이 정도일 때는 이미 알코올성입니다. 비알코올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술을 거의 안 마셔요. 그리고 뭐 한 달에 1회 정도 맥주 한 캔, 뭐 이 정도로 거의 안 마신다고 우리가 알고 계신 경우가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해당됩니다. 지난 시간에 알코올성 지방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연 덜 위험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 간경화 위험도가 5배 이상 높고 간암의 발생 위험성이 3.5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이 조금 더 진행한 형태인 지방간염 상태까지 되면 이때 이제 체중이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35%, 즉 3명 중에 1명이 7년 이내에 간경화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간염까지 진행을 안 한 단순 지방간 상태일 때도 이 단순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25%에서는 언젠간 지방 간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중에 25%에서 간경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 중에 10%에서 간암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흔해 빠진 단순한 지방간이라고 방심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차근차근하게 지방 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서서히 발생하는 그 기차에 이미 탑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술을 정말 한 방울도 먹지 않아도 내 간이 이미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데도 간경화,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핵심입니다. 이 지방간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질병이에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것과 동반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의 간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에 포함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각종 성인병이 우글우글 다 같이 친구들이 함께 진행한다는 거,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 종합질환 세트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나 위험하고 이런 종합질환 세트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어떻게 진단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흔하고, 우리나라 총 인구의 16%에서 33% 정도는 지방간이 다 있을 정도로 매우 유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임상적으로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알코올 섭취량이 기준 이하인데, 혈액검사에서 AST, ALT라는 간 수치가 정상치 1.5배에서 4배 정도까지 상승하고, 1.5배에서 4배이면 대략 60에서 160 그 사이입니다. 그 정도 상승하고, 그리고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관찰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진단하게 돼요. 자,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 정의 자체에 비만, 당뇨, 고지혈증에 해당되는 이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 전제가 들어가요. 즉, 정의 자체가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 자체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사증후군이 몸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서 간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안 해보신 분들, 내가 과연 지방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측을 보시면 내가 과연 지방간이 있을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계산표예요. 나이는 35세 이상, 그리고 운동을 하는지,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체질량 지수의 정도에 따라 점수가 나뉘고, 그리고 허리 둘레에 따라 점수가 나뉘고, 남성은 음주,
여성은 폐경을 했는지 이 점수를 나눠서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8점 이상인 경우는 당신은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8점 이상이면 꼭 혈액검사나 초음파를 통해서 내가 지방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단순 지방간 형태와 이 지방간이 좀 더 심해진 지방간염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순 지방간 상태에서는 대부분 강경화나 간암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진행하는 게 25% 정도 되는데 이 25%에 해당되는 고위험군이 있어요. 그 고위험군은 50세 이상의 고령, BMI가 30 이상인 비만,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내 간 수치 중에 ALT라는 수치가 80 이상, 정상치 2배예요. 80 이상 상승한 경우 이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당신은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이후로는 당연히 간경화 간암까지 쭉쭉 진행하기 때문에 이 지방간에서 내가 이미 이 고위험 요소 중에 한 개가 있다면 지방간염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이 위험 요소를 끊어줘야 돼요. 나이는 바꿀 수가 없죠. 그렇다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미 진단받은 질병도 사실은 이 질병이 조절되는가의 정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도 당연히 조절이 잘 돼야겠고, 그리고 ALT라고 그 높았던 간 수치, 그리고 BMI가 30 이상, 이 두 가지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BMI라는 내 비만 지수를 낮추면 ALT라는 그 지방간 수치도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일찍이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간을 처음 진단받으면 그럼 약이 없나요? 자, 여러분, 지방간은 약이 없는 질환이에요. 약이 없어요. FDA에 공인된 약이 없습니다. 이 우리 지방간의 치료의 첫 번째는 원인 제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지방간의 원인,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의 일환으로 지방간이 생긴 거죠. 결국에는 대사증후군을 해결해야 지방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해결 방법은 뭐죠? 체중 감량입니다. 운동이나 지방 섭취 제한, 칼로리 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체중을 감량하는 것, 이게 바로 내 대사증후군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체중을 얼마나 감량해야 지방간이 없어질까요? 단순 지방간 상태라면 내 현재 체중의 3%에서 5%를 감량해야 지방간이 호전되고, 이미 지방간염 상태라면 현재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해야 내 지방간염이 호전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급격한 체중 감량은 내 지방간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담낭결석이나 요로결석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일주일에 1.6kg 미만, 한 달에는 4kg 이내로 감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 6개월에 걸쳐서 체중의 전체 10%를 감량하셔야 해요. 결국 80kg면 6개월에 걸쳐서 8kg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한 달에 1.5kg 정도 빼시면 적절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간이 엄청나게 호전되고 지방간의 염증 소견도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방간의 경우는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지방은 거의 줄지 않고 근육이랑 수분이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속에 내장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내장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는 얘기는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리고 나중에 체중 감량이 더 힘든 마른 비만의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식단 조절은 어느 정도 적절히 하되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지방간이 있는데 체중이 정상 범위인 경우라면 정말로 내장 지방만 많은 중심형 비만, 즉 마른 비만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체중은 유지를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결국 이렇게 근육량을 늘림으로써 내장지방의 비율을 감소시켜줘야 지방간이 해결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단순 비만이든 마른 비만이든 굶으시면 안 되고, 식단은 적절히 유지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내장지방의 비율을 감량하는 것이 지방간의 해결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럼 식단과 운동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자, 내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조절하겠다, 말은 쉬운데 이걸 하나하나 낱낱이 실천을 하거나 한꺼번에 바꾸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상생활에서 한 개씩이라도 바꿀 수 있게 조금씩 식단에 대한 팁을 하나씩 오늘 알려드리고, 운동을 구체적으로 얼만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한 운동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탄수화물이나 단순 당류, 지방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째로는 고기 고를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고르시고, 삼겹살 대신 목살, 소고기 등심 대신 안심을 선택해 주시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드실 때는 지방 부위와 껍질을 항상 제거해 주시고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 그리고 고기보다는 당연히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채소, 버섯, 해조류를 식단에 꼭 포함시켜 주셔야 포만감도 들고 콜레스테롤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꼭 해주시고요. 당연히 단순 쌀밥이나 빵, 떡, 면, 그리고 음료 같은 단순 당류는 모두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도 꼭 피해 주셔야 해요. 사실 이렇게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일일이 안 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틀이 고혈압 식단과 당뇨 식단을 합쳐놓은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간의 해결 방법은 대사증후군의 해결이고 대사증후군의 해결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다 해결하는 것이 이 대사증후군의 해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혈압과 당뇨의 기본 식단을 지켜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의 식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운동은 과연 얼마나 해야 될까요? 우선 운동하기 싫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TV 볼 때는 누워서 보지 말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직장이나 집 도착 전에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몸의 활동이 익숙해지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실제로 태워주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됩니다. 유산소가 점점 익숙해지면 근육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근육 운동을 해주셔서 전신 근육량을 늘려줘야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도 효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 그리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같은 대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주시고 하루에 적어도 10회 3세트씩 시작하셔서 그 이상 점점점 늘려서 20회 5세트 이상 이렇게 점점점 늘려주셔야 돼요. 결국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야만 근육량이 증가하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요요를 방지하고 뼈가 튼튼해지고 바른 자세까지 갖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 식이 조절과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주세요. 내가 뭔가 이제 뭐 마음을 거창하게 먹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 마음을 먹으면 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나가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팁들부터 하나하나 생활에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대사증후군과 나의 비만, 그리고 나의 지방간이 조금씩 해결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씩이라도 실천하시라고 제가 좀 구구절절하게 오늘 일상생활에서 팁을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방간에 대해서 너무나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이 좀 떨어집니다.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은 사실 성인병 종합 세트 같은 거예요. 이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신 거예요. 지방간 얘기를 들으신 순간부터는 종합 선물 세트가 이미 나에게 왔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나타날 일만 생겼어요. 지금은 지방간이지만 좀 있으면 고혈압, 좀 있으면 당뇨, 좀 있으면 고지혈증 하나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를 지금부터라도 끊어주셔야 돼요.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체중 감량, 비만의 해결이고, 이 비만의 해결은 오늘 말씀드린 조금의 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의 팁들, 그리고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오늘 말씀드린 횟수만이라도 조금씩 실천을 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내 생활을 바꾸면 우리의 성인병 종합 세트가 어느 순간 하나씩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잘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